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현재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전체 지수를 상승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상승구도를 장착한 상태라 하였다. 기술주와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기술주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하여 여타 시장의 경우 제대로 된 상승구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기술주의 상승구도의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은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타 시장들의 기술주는 격까지 속한 종목에 불과하였다. 이런 관계로 2012년 이후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본격 가동되고 난 후 미국을 제외하고 여타 시장의 경우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였다. 반면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 종목과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나스닥 시장은 130% 전후에 달하는 큰 규모의 3번의 큰 장을 만들었다. 또한 21년 12월 이후 추세적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1단계 하락 과정에서 멈추고 이후 140%의 강력한 반전 흐름을 만들어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전 흐름을 끝내면 기술주는 지나온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이후 새로운 추세적 상승 흐름을 준비하게 된다. 2000년 1월 완성한 1차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시기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에서 80%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바 있다. 2000년 기술주와 현재의 기술주는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으로 전환되면 별반 차이는 없다. 2012년 1월 이후 기술주 구도로 첫 번째 큰 장을 출발한 나스닥 시장은 2021년 12월 세 번째 큰 장을 완성하고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추세적 하락세는 2단계 하락 과정을 통하여 저점권에 도달하지만 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38% 하락한 1단계 위치에서 멈춘 바 있다. 바로 이 시기 1단계 하락 과정에서 기술주의 격가지에 속한 대부분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8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의 흐름에서는 격가지에 속할 수밖에 없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최고점에서 80% 전후 하락하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미국의 기술주 흐름에서 격가지 속하는 대부분 종목들이나 여타 시장들의 기술주들도 동일한 하락폭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 애플은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 대부분은 50% 이내의 하락폭에 그쳤다. 중심 종목이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던 것은 이들 종목 내부의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점은 향후 반전 흐름을 통하여 나타났다. 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이 1단계 하락 과정에 그치지 않고 2단계로 나아갔다면 2단계는 애플과 중심부 놓인 종목들이 하락세를 주도하였을 것이다. 실제 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은 저점을 형성하였지만 2단계 하락을 주도할 애플의 경우 22년 12월에는 저점을 깨면서 모습을 일부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갔다면 하락 과정의 침체 국면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으로 큰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았다.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할 경우 2000년 기술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엄중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재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과정으로 진입하여 침체 국면의 본 모습을 드러낼 경우 여러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락 과정의 침체 국면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잔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나스닥 시장이 세 번째 큰 장을 출발하던 2016년 2월 이후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준비한 바 있다. 금융주를 준비한 것은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고 기술주의 하락세보다 강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더라도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켜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게 되면 문제 발생을 막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세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존 문제들도 해소되어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금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 전환으로 인하여 기술주 또한 제한된 하락폭에 머물면서 새로운 추세적 상승 흐름을 준비할 수 있다.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은 오랫동안 소외된 가치주여서라기보다는 큰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새로운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2011년 이후에 애플의 역할을 구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주의 새로운 추세적인 행보는 2012년 이후의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덜어낸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이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어떤 상승을 보여주든 반전 흐름인 만큼 제한된 상승폭에 그치고 결국 지나온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큰 하락 과정은 한 번의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과 대세 상승을 모두 마감하는 대세 하락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술주의 흐름은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기술주의 나스닥 시장은 적어도 수년에 걸쳐 지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하면 통상 3번의 큰 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상승 과정에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큰 장에 마감하는 하락 과정 외에는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를 넘어서는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으려 하면서 한 번의 큰 장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도 아닌데 전체 지수가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면 시장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심하게 된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상승 과정으로 본격 진입한 2013년부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한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추세적 행보에 일시적 충격을 가한 것이라면 진통 후 바로 추세적 행보를 계속하게 된다. 2016년 2월 이후 우리 시장을 비롯한 여타 시장의 경우 단계별로 계속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까닭으로 외관상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 수시로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외에도 30%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겉으로는 대세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이지만 대세 상승의 기운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작년 4월 7일 이후 진행하여 온 큰 장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미국을 제외한 여타 시장들도 대세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된다. 최근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세로 큰 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융주의 상승구도 가동 여부다. 일본 시장의 금융주는 최근 상승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만 미국은 미 정부와 연준 간의 갈등으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려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뒤로 물러서더라도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서야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다. 우리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행보나 최근의 현대자동차의 행보에서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면 해당 종목군은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할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움직임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가파른 상승세는 시장이 대세 상승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은 큰 장을 만들어내는 2단계 상승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속적인 급등세로 인하여 우리 시장은 2단계 상승 과정을 넘어 3단계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4월 7일 출발한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과정은 130% 전후의 위치에 접근하면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3번의 큰 장은 모두 130% 전후의 상승폭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 이런 대외 시장의 상승 볼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전체 지수가 5,000포인트에 접근하면 이런 하락 압력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추가 상승하면 할수록 하락 압력의 강도는 강해지게 되어 있다.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런 하락 압력이 작용할 적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 종목들의 변화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